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부평 동암역 지하상가가 방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부평 동암역 지하상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상가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6월 말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암역 지하상가의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는 지하상가를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상황. 문제는 문을 닫은 지하상가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이제 앞으로 장마철도 오고 하는데 이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빨리 철거를 해서 냄새 같은 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이게 장사들을 떡볶이나 오뎅 홍어 족발 그런 장사를 해서 지금 이 안에 아마 아까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데 이 하수들을 8년간 안 팠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뿐 아니라 방치된 지하상가로 가출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이 모여들어 화재와 치안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때 이제 끝나고 특히 젊은 애들이 이제 역전에서 나와서 갈 적에 예전처럼 장사를 하거나 화나면은 좀 덜 무섭고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나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갈 적에 노숙자들이 많이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는 미철거 점포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위해 지역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빠른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냄새나 악취나 또 하나 기타 여기 이렇게 놓은 상황 되면 장마철이 되면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건의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동암역 지하상가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미철거 점포와의 소송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업이 미뤄지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네, 리포트도 나왔지만 지하상가에는 족발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족발집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철수를 한 상황이지만 안에 있는 장비들은 그대로 두고 방치된 상황인 거예요. 네. 이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이에 업체가 6월 말까지 그 장비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월 중순이 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지금 이제 지하상가를 운영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모든 행정 절차들이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 공간에 가봤지만 이 상가로 운영하기에는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방치가 심각하게 돼 있던데 주민들은 솔직하게 이 해당 지하상가를 상가보다는 도로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해당 지하상가는 동암역의 남부역과 북부역을 잇는 최단거리 통로인데요. 주민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이 통로를 이제 도로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이제 주민들이 차가 오고 가려면 이제 도로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 도로 기준이 높이 3m의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평구한테 이곳을 너희들이 임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임대료가 300만 원입니다. 연간 300만 원인데 생각보다 싸죠. 이 정도면은 생각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관련법상 지자체가 인도 조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예를 들어 부평구가 어떤 청년몰과 같은 이런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생각을 해볼 만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추가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새로 또 사업을 구성해야 하는 이런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부평구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담당 실과들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는 여유치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인 거죠. 결국엔 현재로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루빨리 이 해당 시설을 정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네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6% 캐시백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꾸준히 누릴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초 발행된 인천 이음은 7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5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결제액은 72억 원에 달하고 누적 결제액은 2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자체가 예상한 인기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만큼이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인천 이음 발전 방향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4%를 정부가 대준다고 그랬는데 인천이 확 뛰어갖고 뭐 8%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막 10%까지 하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이 국고 보조가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할 수 있겠나. 더구나 지방에서 생각할 때 일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력으로 가게 돼서는 이것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가 우리 인천시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천 이음의 혜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정부 지원금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약속한 바대로 늘려라.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도 촉구해요. 이것만큼 소상공인 살리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큼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일 없다. 세금 주고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시민들이. 내 세금 내고 내 세금 다시 돌려받은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천 이음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인천 시민이 느끼는 열패감은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을 위한 유일한 활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이음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란 우려에 인천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 내용 원태규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기자, 인천 이음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이 예산 때문이겠죠?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인천 이음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지원금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인천 이음의 경우 연수구를 예로 들면은 7월 한 달간 11%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의 캐시백 중에 정부가 4%, 인천시가 2%, 연수구가 5%를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면은 현재의 혜택에 큰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왜 지원이 끊길 걸 우려해야 되냐 하면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인데 이것보다 더 적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사업이 있다면 정부는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정부의 국고가 인천으로 집중된다면 지방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러한 또 국고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을 때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네. 인천 이음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근본적 예상이 됐던 문제점이거든요. 바로 예산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 예산을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떤 대안이 논의가 됐었나요? 어떤가요?
네,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번 자리는 어쨌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인천 이음이 지속돼야 한다는 거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공되는 혜택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인천 이음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제시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대로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인천 이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서 제대로 시행됐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인천 이음이 정말로 혜택이 크게 주는 겁니다. 인천연구원의 조승원 연구위원이 말하기를 지역에서 인천이 좋은 일로 주목받았던 적이 있는가로 인천 이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중단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느끼는 열패감은 정말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 토론회 주제였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여러 또 논의들도 있었나요? 네, 기사에서는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서는 인천 이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체감 효과가 정말 크다라는 거고요. 또 시민들은 요즘 최근 소비를 했을 때 신용카드나 대형 마트의 적립금보다는 수십 배 큰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것에 대한 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진행됐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겠냐가 가장 큰 걱정이지만은 추가로 정보 취득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자산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혜택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서 정보에 민감한 20, 3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인천 이음에 가입하고 사용을 해서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인터넷 정보에 취약한 80대 이상 분들은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또 많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게 쓰는 사람보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이 밖에도 군구별로 추가 혜택에 관한 건데 또 부자 지자체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원도심을 낀 원도심을 낀 지자체의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어쨌든 경제 전문가들은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왜냐면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문제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인천 시민분들이 이음카드의 혜택을 알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쪼록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교섭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양측이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정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2주 동안에 걸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재교섭이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이미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좀 보였던 것은 파업 직후 열린 교섭이었는데요. 연이어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먼저 양측은 임금 교섭 관련에 앞서서 교섭위원 선정 문제부터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네. 노조 측은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가 이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교육부는 사용자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인 만큼 교육부는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측은 교섭위원 문제만을 놓고선 계속 대립을 하다가 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고요. 이후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 오후에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 만남 역시 또 기본급 인상 이런 것들을 좀 주요 쟁점에 대해 본교섭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역시나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이 여러 차례 마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입장차는 어떤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번에도 좀 입장차만 확인한 만남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무 교섭을 비롯한 이 모든 집단 교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돼버린 이유는 양측이 역시 합의점을 좀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 그리고 근속수당 인상과 정기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교육당국은 처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전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를 하면서 재정 여건상 지금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추가로 지금 예산이 6,1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좀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인천지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어제 본교섭이 결렬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희는 이제 2차 파업 투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죠.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성실교섭으로 임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업이 끝나고 나서의 교섭은 정말 어느 정도의 안은 갖고 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섭에 임했는데 파업 전과 후가 전혀 다를 바 없이 전혀 안을 안 갖고 왔다. 어쨌든 협상이 결렬이 되는데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앞으로 노조는 언제든 다시 2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2차 총파업을 사실상 예고를 한 건데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서 사실 파업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당장 18일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급식과 돌봄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방과후 교사나 행정직군에 한해서 방학 중 파업을 이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2차 파업, 이제 지금 방학이라 당장 파업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방학 중안에 계획 세워서 2차 파업 9월이나 요즘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고자 하면 협상은 계속 교섭은 진행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나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재는 학교가 방학 중이다 보니까 당장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파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 개학이 다가오는 시기에 다시 총파업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양측이 협상안을 들고 오면 협상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월미 은하레일 기억하십니까? 853억 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안전 문제로 개통조차 못한 인천의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업인데요. 인천교통공사가 2년 전 궤도 열차로 수정해 다시 추진했고 현재 막판 점검 중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택 기자, 이 궤도 열차 직접 타고 오셨는데요. 어떻던가요? 네, 지난 17일 인천교통공사가 언론에 궤도 열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월미 바다열차인데요. 월미도 일대 6.1km를 도는 관광열차입니다. 네, 월미도와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내양 상상 플랫폼 등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시속은 약 9km로 흔들림도 없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미 은하레일인데요. 지금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차 이름만 수없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시민들도 정말 개통할 수 있는 거냐 하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 인천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미 은하레일을 기획합니다.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853억 원인데요. 2010년 준공됐는데 시범 운행 중에 차량 안내륜이 절선됩니다. 안전에 어떤 큰 결함이 발견이 되면서 개통은 불발이 됐는데요. 책임 소재를 두고 인천시와 시공사 간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의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이제 그 여론의 질타를 인천시가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후 인천시는 853억 원이 들어간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서 고심을 하는데요. 결국 세 차례의 사업 변경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안전상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교통공사는 개통 일자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월미 바다 열차가 지역의 애물단지에서 보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